그러니까 우리가 보형물 수술이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가슴을 얻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지만 또 어떤 환자들은 두려움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두려움을 갖게 되냐면 이 보형물이 내가 평생 동안 갖고 가도 안전할 것인가, 혹은 평생 동안 내가 원하는 모양을 유지해 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도 있을 수 있고, 실제로 보형물의 수명이 제조사에서는 15년, 2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그 이전에 문제가 생겨서 어느 날 자고 일어났더니 한쪽 가슴이 작아졌어요. 이런 분들도 간혹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형물 수술로 인한 합병증, 예를 들어 구형구축이라든지 아니면 보형물의 파열, 이런 것들이 겁이 나시는 분, 또한 피부가 너무 얇아서 보형물 수술에 해당 사항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피부가 너무 얇은 분들은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보형물 수술에 붓기가 빠지면서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피부는 자연스럽게 점점 노화 과정을 밟고 얇아지게 되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보형물이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지방 주입을 하면 나의 세포로 채워준 것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이물감이 나타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아주 좀 보형물을 쓴 수술보다 사이즈는 좀 더 작을 수 있지만 훨씬 안전하고 자연스러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움과 안전함을 원하는 환자분이라면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 이식이 어려운 체질은 없습니다. 예, 그런 체질은 없습니다. 예. 아주 지방 이식을 우리가 채취할 지방이 아주 작은 정도로 너무 마르신 분을 제외하고는 그런 체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지방을 이식하기 위한 통로로서 약 3mm 정도의 절개이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가 않습니다. 보통의 그냥 지방 이식과 마찬가지로 먼저 이제 지방 세포를 우리가 잘 분리해내기 위해서 마취 용액이 들어간 용액을 주입해서 마취액이 잘 침윤되도록 한 20분 정도 기다린 다음에 보통의 지방 흡입을 하는 경우보다 더 낮은 압력으로 지방 세포의 손상을 줄이면서 흡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는 흡입이 별도의 저장 장치에 가서 모이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불필요한 섬유질은 분리가 되고, 그리고 물도 분리가 되고, 그걸 모아서 이제 주입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베스트 젯을 이용한 지방 이식이 기존의 고식적인 지방 이식술에 비해서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없고요. 보통의 이제 준비 과정은 똑같은데 지방 흡입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하베스트 젯이라는 장치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면요. 이게 통상적인 지방 흡입보다 더 낮은 압력으로 지방 세포를 우리가 채취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 시술자의 입장에서는 저희한테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냐면은 노력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시술자 측면에서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지만 환자한테는 그게 큰 장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 낮은 압력으로 아주 오래 걸려서 뽑게 되지만 그만큼 지방 세포에 가는 손상은 굉장히 줄이기 때문에 똑같은 100개의 지방 세포를 이식했다고 했을 때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했을 때는 한 30개에서 40개 정도가 살아남는다고 한다면 이 하베스트 젯을 통해서 건강한 손상받지 않는 지방 세포를 주입하게 되니까 50, 60까지 생착률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마취에 좀 더 신경을 써야겠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물론 누워있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통증이 더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마취 조절을 충분히 해드리기 때문에 통증이 더하지는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수술은 두 단계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우리가 지방을 채취하는 과정과 주입하는 과정 이렇게 두 단계로 구분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지방 흡입의 방법들은 보통 그 지방 이식을 위해서 채취를 할 때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면 충분하다고 한다면 하비스트 젯 방법을 하게 되면 지방을 얻는데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고요. 그 외에 주입 시간은 차이가 나지가 않고 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끝나게 됩니다. 수술 복귀 시간은 일반 지방 이식과 차이가 나지 않고요. 보통 통증은 자고 일어나서 다음날 아침 정도에는 좀 강하게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팔을 올릴 때, 그럴 때 이제 가슴 쪽으로 통증이 느껴질 수가 있는데 한 이틀만 지나고 나서부터는 거의 뭐 생활하는데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겁니다. 네, 관리 방법에서 좀 차이가 나는 점이 있는데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과 큰 차이가 나는 점이 우리가 보형물을 이용한 수술을 하게 되면 마사지를 권장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보형물 수술의 큰 단점 중에 하나인 구형 구축을 예방하기 위해서 열심히 환자분께 마사지를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지방 주입술은 절대 마사지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들어간 이식된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식된 지방으로 혈관이 자라 들어와서 혈액 공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사지를 하게 되면 그 자라 들어온 혈관들이 다 끊어지고 탈락이 되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제 마사지는 피하셔야 되고 또 되도록이면 뜨거운 곳, 그러니까 흔히들 많이 가시는 찜질방 이런 곳에는 안 가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지방 주입한 부위의 생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차갑게 냉각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보통 환자분한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차게 해주셔야 됩니다. 얼음찜질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붓기가 빠지는 동안만 하시고 더 이상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보다는 퇴근하시고 저녁에 집에 오셔서 시간 날 때마다 뭐 TV 보면서 편안하게 30분씩이라도 차갑게 해주시면 이제 그런 과정을 3개월, 4개월까지 하신 분과 그렇지 않으신 분과는 생착률에서 10% 정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본인이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게 이제 계절적인 요인은 없고요. 이제 우리가 체온은 항상 한결같으니까 몸 안에 있어서의 체온은 한결같으니까 계절적인 요인은 크게 영향이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지방이 제일 많은 부위를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위가 보통은 허벅지가 되죠. 근데 허벅지가 되는데 뭐 마르신 분들은 허벅지 포함해서 허벅지, 엉덩이, 배, 뭐 그 팔 뭐 다 모든 부위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경제적인 이유하고 또 요즘 사람들이 또 바쁘시다 보니까 시간적 이유, 경제적인 이유, 시간적 이유 두 가지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요즘 모든 소비자들이 선택을 할 때 한 번에 두 가지의 효과를 얻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선택을 하듯이 수술에 있어서도 뭐 날씬해지면서 볼륨감도 얻고 싶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신 분들이 날씬한 허벅지와 함께 혹은 날씬한 배 그와 동시에 볼륨감이 있는 가슴 그런 거를 같이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술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지방 주입 수술은 너무 지나친 기대를 갖고 수술에 임하시는 거는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게 보형물처럼 한 번에 내가 원하는 부피를 얻을 수 있는 수술이 아니라 들어간 것이 흡수가 일어나고 또 그 흡수된 거를 메꿔주기 위해서 뭐 한 달이나 두 달 후에 다시 또 2차 어떤 경우에는 3차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조급해 하시는
조급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한 기대치도 살짝 낮추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